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 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 190만 명이 모였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네, 이 같은 국민의 목소리에 청와대는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집회 사상 최다 인원 190만 명, 주최 측 추산 인원이죠. 19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숫자를 넘어서 그 참가자들이 보여준 시민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외신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인데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지금 다섯 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역시 민심은 천심이다. 예. 그리고 주권자는 국민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전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도권의 실패를 국민들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87년 민주화 운동 이래 다시 한번 이제 발동됐다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87년 민주화 운동할 때 많은 피를 흘리면서 헌정 질서를 마련했지 않았습니까? 예. 다행히 어제는 연행자도 없고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화나 정착 단계에 들어선 그런 민주주의 선진국, 의식까지 민주주의화가 된 그런 정치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그런 촛불 시위였다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촛불 집회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기능이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과거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이른바 아크로폴리스에서의 그런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들 단지 그것이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유권자가 많아지면서 간접민주주의라고 이제 대의민주주의로서 대표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근데 국민이 위임한 권력, 그 권력의 회수를 국민이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한 퇴진 탄핵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도 이 촛불 집회가 만약에 진화한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박 대통령 탄핵 퇴진 이 얘기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니까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나 부정의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까지 촛불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이 향후 탄핵이 가결될지 가결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광장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장 민주주의라는 게 단순하게 무슨 특정 정권의 퇴진만이 아닌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예. 그리고 자유발언대 이런 걸 들어보면요 아주 기발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게요. 정말 이 국민의 힘이라는 게 민의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를 새삼 느끼게 하고 또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할 때마다 한 번도 그 무질서가 없고 말이죠. 어제도 사실 트랙터가 올라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난주도 걱정을 했었지만 아무런 부상사가 없었고 네. 국민들이 벌써 만약에 여기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까지 하는 상황이죠. 정말 세계사 유례가 없는 그런 집회가 아닌가. 정말 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높은 그런 시민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집회입니다. 예. 87년 민주화 운동이 제1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예. 최근의 민주화 운동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정치 역사를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작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 제1의 민주화 운동은 독재라든가 권위주의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권력 교체를 통해서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제2의 민주화 운동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문화 그리고 제도 그리고 정치권 이런 것들을 전부 개혁할 요구하는 예. 이런 국민들의 어떤 열정 이것이 분출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박 대통령도 어제 상황을 이제 스스로 보고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어제는 그 집회가 청와대에서 200m 앞에까지 네. 행진했기 때문에 예. 더욱더 상당한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미 이제 사실 190만이다, 200만이다, 180만이다 이 숫자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목소리가 가까이 들린다, 그리고 멀리 들린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국민의 목소리가 저 정도까지 이제 온 상황이니까 지금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특검, 국정조사, 탄핵 발의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물밀듯이 그야말로 삼각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이라서 예. 과연 저분을 어떻게 이제 지금 할까, 어떤 생각할까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에 무슨 대국민 담화 같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근데 뾰족한 그런 대안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일단 국민들의 목소리는 뭐 제도권과 또 달리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뭐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수사 그리고 특검, 검찰 수사, 특검 이런 것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에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글쎄요. 상당한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또 오늘 오후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급 인사들이 이제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네. 전국 혼란 타개법 뭐 도출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뭐 어른이 사실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과거에 YS랑 DJ도 다 돌아가셨고 예.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이것을 훈수두고 이것을 정리해줄 어른들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뭐 다행히 지금 오늘 하시는 분들이 고건, 박관용, 김수환, 정의화, 임채정, 이홍구 전 총리, 김영호 전 국회의장, 한승수, 조순, 진념 정말 뭐 과거에 우리 행정수반이라든가 의회 어떤 국회의장이라든가 총리 이런 분들이 막내에서 지금 만나시는데 특히 이제 고건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권한대행을 하셨었고 네. 박관영 의장은 노무현 탄핵 때 그때 당시에 국회의장을 함으로써 탄핵의 방망이를 두드린 두 분이 이제 역설적으로 오늘 만나게 되시는데 물론 뭐 그런 원론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내가 잘못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받고 나서 그리고 국회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받고 그리고 헌재를 통해서 뭐 퇴진하면 하고 탄핵하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원론적으로 대통령한테 국정 운영을 위해서 뭐 결단을 내리라 하야하라 그런 말은 못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네. 이렇게 보면 뭐 원로들이 만나지만 네.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고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수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3차 담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보십니까? 근데 대통령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했죠. 그리고 대국민 담화 발표했죠.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검찰 조사를 받고 특검 조사를 수용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그 답변이죠? 대면 조사에 대한 답변도 지금 예. 뭐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 조사는 예. 대변인과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겠다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바로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라든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때 항상 하듯이 거기에서 뭐 한 1, 2분 정도 국민들한테 촛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밝혔던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 국정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차질 없이 민생을 살피는 데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송구스럽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밖에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촛불 집회가 거듭될수록 새누리당 좀 분열이 좀 깊어진 모습인데 오늘 비주류와 또 탈당파가 각각 회동을 갖고 탄핵 새몰이에 나설 것으로 예정이 돼 있죠. 일단 뭐 비주류와 주류의 그 갈등은 이제 거의 최고조에 임계점에 거의 다다랐어요. 그리고 탄핵이 뭐 2일 날 표결에 들어갈지 9일 날 표결에 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탄핵을 고리로 해서 분당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과 분당은 거의 최후의 카드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비상시국회의가 있잖아요. 비주류가 주관하고 있는 비상시국회의가 있는데 이 비상시국회의에서 어쨌든 지금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친박은 또 친박계 의원들이 또 계속 중진 모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서는 또 어쨌든 서청원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 이런 분들이 어떤 탈당 또는 이것을 방지하고 어떤 탄핵에서 이제 부결적으로 하는 아니면 극단적으로 입장하지 않는 방법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겠죠. 상당히 뭐 사실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것이 주류와 비주류 간의 탄핵을 고리로 해서 의견이 완전히 갈린다면은 의원총회가 내일이니까 모레 예정돼 있거든요. 모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비상시국회의 또 의총 이런 데서 만약에 의견이 전혀 갈리는 것이 표면화된다면은 네. 탈당에 그 탄핵에 찬성하는 비주류 의원들 지금 뭐 40명 정도가 찬성이 예. 가능하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 주류측 의원들과는 같이 당을 할 수가 없겠죠. 다른 것과 달라서 정책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현재 당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탈당이. 단지 그것이 탈당이라는 것은 탈당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정계 개편 문제라든지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의 문제, 이른바 제3지대와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2일이 됐건 9일이 됐건 이 탄핵에 대해서 생각이 갈린다면은 예. 탈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자리에서 아마 지도부 사퇴 촉구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 이 모습에 대해서.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네. 당은 당대로 내부적으로 권력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 위기 국면에 책임 소재를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정당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예. 그래서 비주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박근혜 친박이 대통령의 이런 문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 그래야 당이 살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만 비주류 마찬가지로 4.13 총선까지 당을 좌지우지하고 일정 부분 이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누굽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대 본부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아무리 정치고 권력을 어떤 다툼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은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선다는 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 그렇게 봅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의원 전체가 저는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 때까지는 당을 탈당하거나 그런 것은 난판선에서 혼자만 살겠다고 저는 탈출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거취라든가 사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최소한 탄핵까지 일단 지켜보고 그 다음에 탈당을 하든 당을 없애건 또는 뭐 당을 해체하건 그것은 뭐 중앙위원회라든가 전당대회라든가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지금 뭐 시간도 12월 2일, 9일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또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이후에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새누리당은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당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단축할수록 훨씬 유동성을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12월 달에 하지 말고 1월 달에 늦춰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온 다음에 그렇게 이 탄핵이라든가 정치적 어떤 격변이라든가 정치 변동적인 그런 정치 행사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읽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뜻대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진석 의원은 이제 좀 제동을 걸었고 탄핵 소추 결의안 2일, 9일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글쎄요, 계획대로 9일날이 되면 이제 더 그동안 비박 의원들과 충분히 연대를 하고 접촉을 하면서 예. 보다 이제 탄핵의 그 부결 가능성을 줄이고 탄핵의 가결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면 9일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거의 한 40명 가까이, 40명이 꼭 안 되더라도요. 예. 그 정도 의원들이 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거의 확인된다면 굳이 뭐 9일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바로 이제 30일 날 발의한 다음에 2일 날 표결하는 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단지 어쨌든 여전히 뭐 모든 게 100%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새누리당 내 탈당과 이제 분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던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 같은 건 좀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정리된다면은 9일 날까지 갈 수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일단 뭐 9일까지 갈 것도 없다. 뭐 2일에 표결하자라는 얘기 나오긴 있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탄핵안을 일단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야당이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손을 보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9일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본회의를 넘긴 다음에 하자는 거는 얘기한 다음에 사실상 접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 자체가 명분도 없고 별로 그렇게 반향이 없기 때문에 예. 정 원내대표 스스로가 그건 뭐 거의 접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탄핵과 함께 지금 개헌 이슈도 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아니다,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을 해야 될 때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이 또 개헌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에 참 좋은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87년 체제 이후 벌써 30년이 넘는 헌법을 가지고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탈당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 노태우 정권 때 했고 그 전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헌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랑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예. 미국식 대통령은 순수 대통령제로 입법, 사법, 행정이 명확하게 분리돼 있는데 우리의 대통령제는 이승만 정권 때 야당이 내각제를 원하는데 내각제 요소를 대폭 대통령한테 심어서 예산권까지 거의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이 됩니다. 이래서 역대 대통령들마다 대통령 사진이나 이름만 들고 다니면 다 돈을 주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구조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촛불과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권력 구조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정치 문화를 보면 내각제를 하면 엄청나게 혼란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물론 뭐 바꾸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정치 문화에는 대통령제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통령제, 지역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하는 정부통령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것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분권형으로 하면은 내각은 누구하고 뭐 하면은 네. 이건 좋지만 이것은 지금 뭐 계파 갈등이 보통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협화음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헌하면 여당과 야당 대통령이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당 지난 대표하고 민주당은 지금 이 구도가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가고 싶은 건데 네. 그러나 여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력 주자 아닙니까? 유력 주자와 제1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개헌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개헌 예. 문제는 어떻게든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탄핵이 지금 2일 날이 될지 9일 날이 될지 부결된다 뭐 얘기는 국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네. 가결된다고 볼 때 헌법재판소가 이제 언제까지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예. 이른바 훈시 규정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탄핵에 관련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탄핵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 그리고 어떤 공과 사의 영역의 구분을 못하는 권력의 사회화 문제 이런 게 기본이라 하더라도요. 예. 꼭 이 문제가 아니라도 아까 87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뭔가 이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 분명히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정치권과 시민사회, 언론 할 거 없이. 문제는 그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4년 중임제가 맞다, 내각제가 맞다 이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아무튼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 한국사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권력 구조도 바꿔야 되지만 사실 검찰이 요새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항상 이 우리나라 검찰들은 임기 말에는 상당히 뭔가 칼날을 잘 들이댔는데 임기 초에는 못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건 검찰 스스로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문제예요. 기소 독점주의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 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 그래서 국정원, 국세청,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각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뭐 내각제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각제 하에 총리도 국정원, 국세청, 검찰 장악하고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있다면 권력 구조에 관한 논의도 논의입니다만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사정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지 않으면 저는 권력 구조만 바꿔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뭔가 지금 주자들이 다 생각이 달라서 저는 사실 개헌 논의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과연 내년 대선 때까지 내년 대선이 뭐 언제 치러질지 모르겠어요. 조기 대선으로 갈지 언제 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만 최소한은 개헌 논의를 하되 예.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근데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지금 아까 말씀처럼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뭐 개헌에 아주 부정적이고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소극적이고 네. 이쪽이 개헌파든 개헌에 적극적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예.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장성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